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요거 아까 얘기했던 거지, 요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방금 설명했던 요 구조가 이렇게 거꾸로 뒤집혀 있는 구조가 나타나면 이거 무조건 지층이 역전된 거다라고 판단하면 됩니다. 쌓일 때 역전되는 게 아니라 지층이 쌓이고 난 다음에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왜 뒤집어져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 뭐 지진이 좀 대규모 지진이 일어난다거나 하면은 기존에 쌓여있던 지층이 뒤집어질 수 있어. 그죠? 자, 그 다음에 보면 이제 퇴적 환경 나와. 퇴적 환경 말 그대로 뭐겠어? 야, 여기 나와 있지. 퇴적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그리고 그 퇴적될 당시 환경은 어떠느냐, 그러니까 장소에서, 그지? 뭐 그런 거 다 포함하는 게 이제 퇴적 환경이다, 그지?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이제 크게 세 가지라는 거지. 말 그대로 육상 환경, 뭐야? 육지에서 쌓인다는 거지. 육지 환경에서 쌓이면, 그지? 그게 이제 육상 환경이 되는 거고, 그지? 육상 환경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연안이라는 건 뭐지? 육지하고 바다하고 접하는 부분이 있지? 그게 연안 환경이야. 그 다음에 해양 환경은 말 그대로 뭐겠어? 아예 바다겠지? 자, 물론 이제 대부분의 퇴적은 해양 환경에서 일어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요 그림 하나 나와 있는데, 그치? 내가 요거랑 이제 비슷한 거 하나 그릴 테니까 잘 봐봐. 자, 여기 예를 들어서 어떤, 여기 우리 흔히 이제 계곡이라고 하는 산들이 이렇게 있어. 성재야, 잘 봐야 돼. 그럼 저 계곡 상류 부근에서 강물이 이렇게 흘러내릴 거 아니니? 그럼 니네 알다시피 계곡은 옆에서 보면 경사가 굉장히 심해요. 그러니까 물이 굉장히 빨리 흐르지. 그래서 이른바 계곡에서는 주로 이제 깎여 나가지. 그 물이 아래쪽으로 흐르면서 주변을 깎아 나가. 그럼 그 깎여 나간 애들이 이제 강물과 함께 니네 밑으로 내려오서 강물 수량도 많아지고 할 거 아니야. 그럼 깎여 나간 애들이 이제 강물과 함께 아래쪽으로 이동하는 거야. 그러다가 이 산악지대에서 갑자기 평지로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지? 경사가 갑자기 완만해지는 거야. 그러면 물이 흐르는 속도가 확 느려지겠지. 그러면 그동안 깎여 나가서 물과 함께 내려온 애들이 평지를 만나면 어떻게 돼? 갑자기 느려지면서, 게다가 여기 계곡은 좁잖아. 평지는 넓잖아. 그러니까 얘네가 이렇게 쫙 퍼지면서 뭐야? 퍼지면서 부채꼴 형태로 이렇게 퍼지면서 그동안 깎여 내려왔던 애들이 쌓이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이렇게 퇴적물들이 쌓인 거, 요걸 선상지라고 그래요. 선상지. 그래서 선상지에는 주로 어떤 애들이 쌓여? 입자가 좀 큰 애들. 입자가 크고, 그 다음에 되게 모가 나 있다 그러지. 되게 울퉁불퉁한 애들이 주로 이제 쌓이게 돼. 그러면서 이제 쌓일 놈은 쌓이고 강물은 계속 흘러가겠지. 흘러가는데 평지도 완벽하게 평평한 게 아니잖아. 약간 울퉁불퉁하니까 얘네들이 약간 이렇게 구부러져서 흐르게 된다? 예. 그럼 구부러져서 흐르면은 흐르는 방향 기준으로 약간 안쪽하고 바깥쪽이 있을 거 아니야? 어디가 더 흐름이 빠를까? 안쪽이 빠를까? 바깥쪽이 빠를까? 흐름이 좀 다르거든, 안쪽하고 바깥쪽이. 그죠? 그래서 그 흐름이 다르다 보니까 흐름이 좀 빠른 쪽은 또 깎여나가. 반대로 흐름이 느린 쪽에는 또 거기 쌓여. 그러다 보면은 얘네들이 점점 강물이 점점 구불구불해지는 거야. 구불구불. 이런 식으로 구불구불해져. 그럼 이렇게 강물이 구불구불하게 흐르는 거, 그지? 바깥쪽이 좀 빠릅니다. 바깥쪽이 좀 흐름이 빨라서 바깥쪽에서는 침식이 막 일어나고, 안쪽으로는 좀 쌓이고 이러다 보니까 강물이 점점 구불구불해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강물이 구불구불하게 흐르는 걸 공류라 그래. 공류. 그래서 이제 흘러가. 자, 흘러가서 얘가 이제 누구랑 만나? 바다랑 만나는 거야. 자, 그러면 바다랑 만나면 어떻게 되지? 자, 가면 갈수록 물이 흐르는 속도는 점점 느려지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일부는 쌓이고 또 일부 여기서 뭐 깎여 나가고 쌓이고 하면서 걔네들이 계속 이제 강물 따라 아래로 갈 거 아니야. 그러면 깎여 나간 애들이 강물을 따라 계속 이동하면 점점 깎이다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강하고 바다하고 만나는 지점의 유속도 매우 느려지니까 그동안 또 쌓이지 않고 깎이면서 내려온 애들이 여기 쫙 퍼지면서 이렇게 쌓여. 그래서 약간 삼각형 형태로 쌓입니다. 이게 바로 뭐다? 삼각주야, 삼각. 그 다음에 보면 이런 육지에 뭐 수지라든지 큰 호수 같은 것도 존재를 하겠지. 맞아? 호수. 자, 그 다음에 너네 이 해안가도 보면 이렇게 울퉁불퉁한 지역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너네 바다에서 파도 치잖아. 야,
우리 이 해안선에서 보면 이렇게 바다 쪽으로 좀 튀어나온 부분이 있고 들어간 부분이 있어. 그 튀어나온 부분 뭐라 그러지? 곳이라고 표현하고요. 들어간 부분 만이라고 표현해. 그러면 이제 파도가 칠 때 곳에서는 주로 깎여 나가. 그래서 이 곳이라고 하는 곳에 가보면 해안가에 절벽들이 좀 많고 뭐 동굴 같은 것도 있고 막 그래. 근데 그럼 거기서 깎여 나간 애들이 이 움푹 들어간 곳은 또 파도가 약해지고 바닷물 속도 느려지니까 깎여 나간 애들이 이 만에 이렇게 쌓이게 돼. 그럼 소위 말하는 이제 뭐가 만들어져? 해수욕장, 모래사장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거 뭐라고 하냐면 해빈이라고 그래. 해빈. 바다에 모래 같은 거 쌓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해수욕장 같은 게 이제 해빈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또 니네 바다에 가면 이런 것도 있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울퉁불퉁하니까 해안선이 퇴적 같은 게 일어나면서 여기가 이렇게 막혀버린다? 그러면 이제 이 육지랑 바다랑 접한 곳에 이렇게 호수 같은 게 하나 생겨. 이거 석호라고 하지, 석호.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여기 아예 육지 쪽에 이런 호수라든가 뭐 이런 선상지라든가 이런 건 다 육상 환경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바다하고 접하고 있는 데서 퇴적이 일어난 뭐 삼각주라든가 이런 해빈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연안 환경에서 퇴적이 일어난 결과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 나와 있지.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이 바다에서는 또 이제 대륙 사면을 따라서 퇴적물들이 흘러내려서 이 대륙대에 또 쌓인다 그랬지. 그래서 퇴적 환경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육상 환경은 호수라든지 그 다음에 뭐 여기 강이 없는 곳도 있을 거 아니야. 뭐 사막지대 같은 데도 사막에서 퇴적도 일어날 거고. 자, 범람원은 뭐냐면 강 주변에 이 강이 주기적으로 넘치는 곳들이 있지. 이집트가 대표적으로 뭐야? 범람을 자주 하는 곳. 나일강이 주기적으로 넘쳤다 안 넘쳤다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집트가 이런 달력이라든가 이런 게 발달한 거야. 그거를 예측을 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범람원. 그다음에 선상지는 여기 계곡 상류하고 중류가 만나는 곳에. 그 다음에 이제 연안 환경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바다랑 접하는 곳들. 그래서 뭐 해빈이라든지 삼각주라든지 사주라는 건 뭐냐면 사주. 근데 이런 모래사장 근처에도 약간 사주 말고 이제 사구라는 것도 있고. 사구는 뭘까 이거? 니네 이런 모래사장 근처에 약간 사막하고 비슷하게 모래 언덕 같은 거 막 쌓여 있거든. 그런 거 이제 해안사구라고 표현하지. 사구, 해안사구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뭐 요거는 딱 보면은 이게 어떤 환경인지는 대략적으로 알 수 있어. 어렵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요런 거 나와, 요런 거. 예를 들어서 여기 선상지하고 삼각주하고 비교하는 거야. 자, 삼각주에는 주로 어떤 애들이 쌓일까? 주로 모래가, 입자 좀 크기가 작은 주로 모래나 진흙 같은 게 쌓이지. 그 다음에 얘는 주로 뭐가 나 있다 그랬잖아. 그제? 그러니까 얘네들은 입자가 되게 불규칙하다면 아무래도 이제 삼각주 쪽에 쌓이는 퇴적물들은 그동안 많이 깎이면서 내려와서 거의 모래 수준이 됐기 때문에 입자가 되게 고르다? 입자가 되게 고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선상지하고 삼각주 비교하는 것도 또 많이 나오니까는. 그래 아까 얘기했듯이 요 삼각주나 여기 대륙대에서는 아까 어떤 구조 나타난다? 점이층이라는 구조가 나타난다. 라는 것도 같이 기억을 좀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퇴적 환경은 이 정도 보면 됐고, 여기 오타가 하나 있어. 그리고 여기 보면은 대륙개가 아니고 대륙대죠. 오타야. 좀 수정해 놓으시고 대륙개가 아니라 대륙대다. 그래서 퇴적 환경은 이 정도로 봐두시면 될 것 같다. 퇴적 환경은. 자, 그러니까 여기 다 사실 다 외울 거지, 외울 거. 그 다음에 요 그림에서 요거 하나. 우리나라는 빙하가 없는데 이렇게 특히 고산지대 빙하들 쌓여 있는 곳들 있지. 그럼 그 빙하가 이제 내린 눈이 녹지 않고 쌓이다 보면 빙하를 만드는데 걔네들이 점점점 무거워지면은 이게 이제 낮은 쪽으로 이동하게 되거든. 조금씩. 그러면 그 빙하가 이동하면서 주변을 깎아내겠지. 그럼 깎여나간 애들이 빙하랑 함께 아래쪽으로 계속 이동해. 그래서 빙하가 낮은 지대까지 내려오면 뭐 거기 빙하가 그대로 있을 수도 있고 걔가 녹겠지. 녹으면 그동안 빙하랑 함께 깎여 내려온 애들이 거기 쌓여 있거든. 그게 빙태석이야. 그러니까 이 빙태석도 이제 퇴적 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겠지, 이제. 그래서 이런 빙태석이 쌓여 있는 것도 당연히 육상 환경이 될 거고, 이런 것도 하나 참고로 같이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다. 자, 그다음에 요거 아까 얘기했다 요거. 그래서 요거 점이층리가 나타나는 환경 선생님 얘기했어. 특히 요거 호수인데 그냥 호수가 아니라 좀 깊은 호수에서는 점이층리 나타날 수 있고요.
대표적으로 점이측량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아까 했던 대륙대하고 그다음에 여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심이 굉장히 깊은 곳에서는 점이측리라는 구조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나머지도 뭐 이렇게 퇴적 환경에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퇴적 구조들을 볼 수 있다라는 거 참고로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점이측리가 제일 많이 나오니까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퇴적 지형 그래서 나와, 그지? 요것도 자, 여기 지금 써져 있는 거 그냥 토대로 설명. 자, 그럼 우리나라에서 말 그대로 퇴적암으로 이루어진 곳들이 어디 있느냐, 그지? 자, 우리나라에서 퇴적암으로 이루어진 곳. 자, 아까 선생님이 시대도 기억해야 된다 그랬지? 화성암 지형은 심성암은 중생대, 화산암은 신생대라 그랬잖아. 우리나라에서 퇴적암으로 이루어진 곳들은 대부분 고생대 이후다 이렇게 얘기해요. 고생대 이후야.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부분 퇴적암으로 이루어진 곳에서는 뭐가 발견된다고? 화석 발견된다고. 화석. 그럼 퇴적암들이 쌓여서 지층을 이루기 때문에 대부분 화석들이 발견돼. 자, 그래서 대표적인 곳이 어디냐? 여기. 니네 강원도 태백, 니네 뭐 여기 지금 태백 구문소라는 게 이제 유명하니까 이거 하나 써져 있긴 한데, 강원도 태백이나 영월, 단양, 충북 단양 이런 데 가면 뭐가 많지? 동굴 많거든? 무슨 동굴 많을까? 석회동굴이 되게 많아. 그래서 니네 공부하다 석회동굴 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강원도 일대가 거의 대부분 퇴적암이라 보면 돼.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유명한 게 태백시 구문소라고, 여기 보면은 고생대 때 바다에서 퇴적된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지층이다 이거지. 이게 발달되어 있는 곳이 태백 구문소야. 자, 바다에서 퇴적된 지층을 뭐라고 부르냐? 해성층이다 이렇게 표현해. 그래서 이 구문소에 쌓여있는 지층에서는 바닷속에 살던 생물들 화석이 많이 발견되거든. 대표적인 게 삼엽충 화석이야. 삼엽충 화석. 많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이제 퇴적 구조로는 연은이나 건열 같은 거 쉽게 볼 수 있더라 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뭐 여기 뭐 전라북도 부안군 채석강, 그지? 채석강. 뭐 특징적인 거 몇 개만 줄거 놓으면 돼. 그래서 다양한 퇴적물로 두껍게 층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보면은 해안가 이렇게 절벽이 좀 많이 발달돼 있고, 그다음에 그 절벽이 깎여 나가면 이제 동굴 같은 게 형성이 되거든. 그래서 해식 절벽, 해식 동굴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런 게 발달되어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게 되게 유명하거든. 전 세계에서 가장 그 공룡 발자국 화석이 넓게 분포하는 지역이거든. 덕명리 해안가. 요거 꼭 기억해. 공룡 발자국. 이런 어떤 화석. 이것도 화석이거든. 그래서 얘네들은 공룡 얘기 나오니까 이거 언제 쌓인 지층이다? 중생대 때 쌓인 지층이다. 그지? 중생대 때. 자, 그러면 이 덕명리 해안가, 자, 여기 봐봐. 지금 요거거든. 여기 지금 공룡 발자국 보이는 거고, 이 지층들은 육지에서 쌓였을까? 바다에서 쌓였을까? 공룡 발자국이 남아있다라는 건 뭐야? 육지에서 쌓였다는 얘기지? 육지에서 쌓인 지층은 우리가 뭐라고 한다? 육성층 이렇게 얘기해. 육성층. 그래서 니네 문제 풀다 보면 해성층이니 육성층이니 하는 말들이 종종 나올 수 있거든. 그게 어떤 의미인지만 기억해두면 되겠고. 자, 그래서 보면은 그 덕명리 해안가에서 이런 연은이라든가 건열이라든가 이런 퇴적 구조 발견이 된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거 아까 내가 얘기했지. 퇴적암 지형 중에 유일하게 신생대 나오는 거. 아까 제주도가 대부분 화산암 지형인데 유일하게 하나가 퇴적암 지형이라 그랬지? 제주도에 있는 수월봉. 신생대 때 퇴적암 지형이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화산재가 화산활동의 결과 화산재가 분출되면서 그게 쌓여서 만들어진 주로 응해암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면은 응해암이 이렇게 줄무늬 같은 막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렇게 줄무늬가 나타나는데 줄무늬가 약간 이렇게 돌멩이 같은 움푹 파인 구조가 나타나거든. 왜? 이게 이제 화산재니까 재가 쌓이기도 하고 그 위에 이제 화산탄 같은 돌멩이 같은 게 쌓일 수 있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움푹 파인 구조 같은 것도 좀 나타나고 그래. 그래서 그것도 좀 참고로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없는데 야, 퇴적암 지형 중에서 진짜 많이 나오는 거 하나 있거든. 야, 이거 적어놔야 돼. 전라북도에 보면은 마이산이라는 산이 있어. 이거 무지하게 나옵니다. 무지하게. 전북 마이산. 자, 얘는 주로 여감으로 돼 있어. 여감. 여감으로 돼 있는데 그 마이산은 어떤 구조가 발달이 돼 있냐면, 야, 여감의 주성분이 자갈이라 그랬잖아.
그러면 자갈이 이렇게 이제 박혀져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감이니까. 근데 얘가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겨울,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으니까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이 여감이 있던 자리에 자갈이 떨어져 나간 거야. 그럼 그 여감이 있던 자리가 구멍만 송송송송 이렇게 뚫려 있겠지. 자, 요 구조를 뭐라고 하냐면 타포니 구조라고 해요. 타포니. 타포니 구조. 그래서 자, 전북 마이산 하면 무조건 타포니 구조가 언급이 될 거고요. 대표적인 퇴적암 지형이다. 여감으로 이루어져 있다. 근데 간혹 이런 문제도 나온다 또. 자, 봐. 자, 마이산을 옆에서 본 거야. 자, 여기가 북쪽이래. 여기가 남쪽이래. 자, 이 타포니 구조가 북쪽 경사에서 많이 나타나겠냐, 남쪽 경사에서 많이 나타나겠냐, 이런 것도 나와. 자, 선생님이 방금 타포니가 왜 생긴 거라 그랬지? 여기 박혀있던 자갈들이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결국 그 자갈이 떨어져 나간 거거든. 그럼 얼었다 녹았다 한다는 온도 차이가 크다는 얘기잖아. 자, 그래서 남쪽 경사에서 타포니가 많이 발견돼. 왜? 니네 해가 뜨면 주로 어디에 비쳐? 그러니까 남쪽은 해가 비칠 땐 굉장히 따뜻하고 밤이 되면 차갑고 하니까 온도 차이가 큰 거야. 근데 어차피 북쪽은 늘 추워. 그래서 타포니 구조는 오히려 북쪽하고 남쪽 중에서 남쪽 경사면에서 더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퇴적암 지형하면 요 마이산 무지하게 나온다. 이게 여감으로 돼 있다. 구성분이. 꼭 아마 그림 나오면 바로 이게 마이산인 거 알 수 있을 거야. 구멍 송송송송 뚫린 그림 나오거든. 그래서 퇴적암 지형 중에서는 마이산 꼭 기억하시고, 지금 선생님이 얘기 안 한 것들도 이제 문제 풀다 보면 나오니까 그런 거는 문제 풀면서 좀 암기를 좀 하는 걸로 하도록 합시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확인 예제 나오네. 그지? 확인 예제. 자, 1번부터 5번, 6번까지는 이거 후딱 풀어봅시다. 후딱. 한 5분 정도 있다가 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풀게. 5분 정도 있다가. 자, 1번부터 볼게. 자, 시간이 없으니까. 자, 오늘 시간이 애매하게 남았으니까 선생님 오늘 이거 6문제만 같이 풀이하고 오늘 지구하고 마칠게. 잠깐 쉬었다 우리 생물 합시다. 자, 1번. 표는 퇴적물 기원에 따른 퇴적암의 종류다. 그지? 딱 보면 지금 자, 석탄하고, 이거 그냥 외우면 푸는 거야. 석탄하고 첨트니까 이거 유기적 퇴적암이거든? 그렇잖아. 식물들이 쌓여서 된 거니까 유기적 퇴적암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감 나오는 거 보면 여감은 쇠설성 퇴적암이야. 자, 그러면 이제 모래가 주로 쌓이면 이제 삼이라는 암석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감은 주성분이 자갈이라 그랬어. 그지? 자, A는 쇠설성 퇴적암이다. 틀렸고. 그지? 기억은 암염이다. 틀렸고. 그지? 뭐 디귿밖에 없다. 그지? 그래서 3번. 자, 2번. 자, 이거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2번 문제 참 좋은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 그래프 때문에 되게 좋은 문제라고 생각하거든. 어느 쇠설성 퇴적층의 단면을 나는 속성작용이 일어나는 동안 가의 모래층에서 그러니까 이것도 말을 잘 이해.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쌓일 때 이 모래층이 점점점 쌓이는 동안에 그때 그러니까 모래가 이제 쌓이다 보면 굳어져서 사음이 될 거 아니야? 그때 그 기역이라는 거에 입자 사이의 공간이잖아요. 기역. 입자 사이의 공간이요. 자, 모래층이 계속 쌓이다 보면 이 아래쪽은 어떻게 되겠어? 입자가 계속 쌓여서 압력을 가하니까 이 아래쪽에 쌓여있는 모래들 사이에 입자들 사이의 공간은 점점 줄어들겠지. 맞아? 자, 모래층이 쌓이면 쌓일수록 입자 사이 공간 점점 줄어들 거고, 그지? 그래서 그게 쌓이다 보면 점점 사암이 될 테니까 여기 있는 모래층이 쌓일 때는 A에서 B로 변하는 거야? B에서 A로 변하는 거야? A에서 B로 변한다 이렇게 봐주면 되는 거야. 이 그래프만 해석할 줄 알면 돼. 자, 그러면 가의 모래층에서 속성작용이 일어나는 동안 나타나는 변화는 기역에, 그치? 아까 얘기했지. 입자들 사이의 빈 공간에 여러 가지 물질들이 채워지면서 일종의 접착제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 그게 교결작용이니까 교결 물질이 침전된다. 맞는 말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사암층이 만들어지는 동안에 밀도는 어떻게 되겠냐? 예, 우리 밀도라는 게 부피분의 질량 아니냐? 근데 질량은 변함이 없을 거고 입자들 사이의 공간이 점점 줄어드니까 부피가 감소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밀도 커져야 되겠지. 밀도 증가하는 거 맞고. 야, 얘들아, 디귿이 단위 부피당 모래 입자의 개수는 어떻게 되겠어? 야, 얘들아, 이런 거지. 봐봐. 입자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4개가 이렇게 있었다고 치면
사암이 만들어지는 입자들 사이에 빈 공간이 점점점 줄어드니까 그 단위 부피 안에 들어있는 모래 입자 개수가 점점 늘어나겠지. 압축이 되니까 이렇게. 압축이 되니까 같은 부피 안에 들어있는 입자 수는 늘어나겠지. 입자 사이 공간이 줄어드니까. 그러면 A에서 B로 갈수록 늘어난다라고 해줘야 돼. 늘어난다. 이제? 그러니까 지금 뭐 그림을 조금 크기를 다르게 그려서 그런데 얘네들 입자 사이 공간이 줄어든다 그러면 요 부피 안에 들어있는 모래 개수가 점점 많아지겠지.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 그래서 기억, 니은 봐주시면 되겠고. 자, 3번. 퇴적 구조에 대한 A. 자, 여기 보면 봐봐. 층리가 평행 비스듬하게 기울어졌죠. 지금 보면 이렇게 기울어져 있거든. 그지? 이렇게. 이거 아까 얘기했던 뭐다? 사층리. 그 다음에 물결 모양의 흔적이 남아있. 이거 연은이지, 연은. 자, 연은인데 지금 얘 그림을 봐봐. 우리가 아까 그린 연은 그림은 그 층을 옆에서 봤을 때 사실 모습인 거거든. 그러면 봐봐. 지층이 이렇게 쌓여져 있다 이 말이야 지금. 그러면 지금 요 그림은 옆에서 본 거겠냐? 위에서 본 거겠냐?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이런 모습이란 얘기야. 자, 그러면 밑에 학생들의 대화를 봐보자. 가로부터 퇴적물이 공급, 그렇지. 물이 흘렀으면 물이 흐른 방향 알 수 있다 했으니까 얘 같은 경우에 이렇게 물이 흘렀을 거거든. 그러면 그 방향으로 퇴적물이 공급이 돼서 쌓였겠죠. 학생 A 맞는 말이고. 나는 얘들아 봐봐. 여기에 요게 층리고요. 지금 위에서 내려다봤다고 해서 이게 층리면이 되는 거야, 면. 그래서 얘는 지금 층리면을 내려다 본 겁니다. 그래서 학생 B도 어때? 맞는 말이 되는 거야. 자, 가와 나는 주로 여감층에서 나타나는 게 어디서 나타난다? 주로 이제 모래나 진흙, 점토. 그지? 여감층에서 나타나는 건 일단 아닌 거야. 그지? 여감층에 그래서 학생 A하고 B만 맞는 말이 되겠다. 그래서 3번 골라주시면 되겠고. 자, 4번. 자, 요 실험은 딱 읽어보면 무슨 실험일 것 같아? 야, 길다란 원통에다가 모래, 왕모래, 잔작을 다 뒤섞은 다음에 가라앉는 거 보는 거, 이거 점이층리가 만들어지는 과정 보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 보면 기억, 점이층리가 형성되는 과정을 살펴보는 실험이 되겠다 이거지. 그래서 보면 모래 집어넣고 모래, 잔작을, 그러니까 입자 크기가 다른 애들 준비한 다음에 이렇게 지금 원통에 넣은 거지. 그래서 원통의 퇴적물을 같은 간격의 구간 A, B, C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쌓여있는 애들을 이렇게 구간을 A, B, C를 나눠서 A 구간 들여다본 거고 B 구간 들여다본 거고 C 구간 들여다본 거야. 그랬더니만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 어때? 그러니까 지금 아래쪽일수록 C 구간에는 굉장히 잔자갈의 비율이 높다라는 거잖아. 그리고 B 구간에는 잔자갈의 비율을 좀 줄어들고 왕모래 비율, 그 다음에 A 구간은 모래의 비율이 가장 높잖아. 그지? 그러니까 결국 이게 퇴적물들이 쌓여있을 때 위로 갈수록 입자의 크기가 점점 작아진다라는 걸 지금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실험 결과 퇴적물 입자의 크기가 클수록 빠르게 가라앉는다라는 거 우리가 이제 알아볼 수 있는 거다. 자, 그래서 기억, 점이층리는 기억에 해당된다가 맞지? 근데 니은은 빠르게라 그랬지? 자, 경사가 급한 해저에서 빠르게 이동하는 퇴적물이 유속이 갑자기 느려지면서 퇴적되는 과정이 나냐? 그치? 봐봐. 그러니까 실험을 한 거니까 입자 섞은 다음에 가라앉기 기다리는데, 그러면은 실제 환경에서는 빨리 흐르던 애가 갑자기 느려지면 어때? 가라앉을 거 아니야, 퇴적물들이.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디귿 맞다고 봐야 되는 거, 디귿. 자, 그래서 이것도 3번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야, 퇴적 환경 분류하고 그 얘다. 자, 지금 보면, 봐봐. 예시를 통해서 어떤 환경인지 알 수 있거든. 사막, 빙하 이런 거 나오니까 육상 환경이 되겠고요. 삼각주, 해빈, 잠깐, 연안 환경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대륙 사면, 이거는 뭐 해양 환경, 바닷속인 거니까, 그지? 자, 간은 연안 환경이다 틀렸고, 선상지는 어디에 포함돼? 여기. 선상지는 육상 환경에 포함돼야 되지, 그 계곡하고 평지가 만나는 지점이라 했으니까, 니은 틀렸다. 그래서 당연히 디귿. 그 다음에 다 같은 경우 내가 대륙 대에서는 점이층리가 잘 관찰된다 그랬지? 자, 그래서 디귿만 맞는 말이고. 자, 6번. 퇴적암이 나타나는 우리나라의 두 지역이다. 구문소, 덕명리, 해안. 그제? 자, 참고로 태백 구문소 이것도 암기해야 풀 수 있는 거야. 아까 어디라고 이거? 삼엽중화석 발견된다 그랬죠. 고생대입니다. 고생대.
자, 그 다음에 덕명리해안가에서 공룡 발자국이 발견이 되니까 이거 중생대입니다. 중생대. 이거 다 찾아놓고 헷갈려서 틀리면 안 된다. 그러면 누가 더 나중인 거고? 중생대가 더 나중인 거죠? 그럼 기억 틀렸다. 그지? 먼저라고 해줘야 되겠고. 나의 암석은, 자, 공룡 발자국이니까 육상 환경에서 퇴적된 거지. 그러니까 니은도 틀렸다. 그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퇴적 지형들은 지층이 발달하니까 층리라는 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 디귿은 당연히 맞는 말이 되겠다. 그죠?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원래는 이제 지질 구조도 나가야 되는데 요거는 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나가도록 하시고,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할 겁니다.